안녕하십니까. 서부뱅TV의 변형입니다.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그 컨설턴트 분들을 갖다 보자면 어떤 기준을 갖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 컨설팅 시 사전 진단표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 5가지에 대한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정관정비, 그리고 소득 유형에 따른 질문, 세무 이슈에 대한 체크, 그리고 상속 증여 관련된 부분, 리스크 관련된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효과적인 어떤 컨설팅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재무 상황과 대표의 생각이 어떤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가 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 질문 중에서 50% 이상 예에 대한 대답을 갖다 못할 시에는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 상담사와 1차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든데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서바이벌 한다는 것 자체 또한 많이 힘듭니다. 근데 법인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정말로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대표님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법인을 갖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제가 늘 쓰는 얘기가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다는 것처럼 첫 번째, 법인 정관 정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 체크 항목 중에서 yes 아니면 모른다, 잘 모른다 이런 부분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겠죠. 한번 가볍게 들으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원의 보수 규정을 상법상의 절차, 즉 주주총회의 어떤 특별기를 통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여 소득 그리고 퇴직 소득에 대해서 임원 관련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갖다 열어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공증을 받아두었는가. 네 번째, 과거에 제정해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상의 내용을 정확히 대표님은 알고 계신가. 다섯 번째, 정관에 중간 배당 그리고 현물 배당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좀 중요한 내용이죠.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관련된 정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주식 양도의 제한, 그리고 자기 주식 이익 소각,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이 정관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를 갖다 해 놓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정관 정비 진단 항목입니다. 두 번째, 소득 유형에 따른 진단 항목을 볼까요? 첫 번째, 임원의 퇴직금, 퇴직 시점에서 예상 퇴직금 및 예상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임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퇴직금 재원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과거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는지. 네 번째,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제도로 다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최근 같은 경우 2015년 말까지가 이거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급여, 배당, 퇴직금의 세금 차이를 갖다 알고 있는지. 회사에 잉여금을 갖다가 인출을 갖다 하려면 중간에 세금이라는 절차를 갖다가 통과해야 됩니다. 세금을 갖다 얼마큼 낼지에 대한 부분은 각각에 따른 엑시 전략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여섯 번째, 대표이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알고 있는지. 일곱 번째, 매년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출구 전략을 갖다 세우고 있는지. 여덟 번째, 정기 배당을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은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한 근거서를 갖다 준비해 두었는지. 마지막 아홉 번째, 본인 이외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지분이 있는지, 지분을 갖다 분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진단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의 어떤 세무적인 이슈, 진단 항목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세금 부담을 갖다 낮게 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증빙불비 항목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과 법인의 가수금이 있는지. 세 번째, 현재 법인의 주주 중에서 차명주주, 즉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른 부분은 법인 설립이 언제이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더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속 및 증여 진단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외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회사를 자식이나 세대 상속을 통해서 이전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도 세금인데 이 부분이 증여 시에는 증여세, 상속 시에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상속 증여 정비. 첫 번째, 우리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표이사 유고 시 예상되는 일들과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표이사 유고 시의 상속세에 대한 어떤 가액을 갖다 결정할 때는 개인 자산 플러스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부분이 합산이 되겠죠. 최대 상속세가 50%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산도 매년 해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상속세 납부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상속세 납부 재원 미준비 시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고민과 생각을 갖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다섯 번째, 자녀와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증여를 갖다가 하고 있는가? 이 10년당 비과세 증여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좀 좋죠. 여섯 번째, 가업승계 증여 과세 특례와 가업 상속 과세 특례,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에 대한 최대 가능 금액과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법인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의 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표이사 유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가족의 리스크를 갖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유사시를 위한 리스크 관리 자금으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이외에 어떤 진단 체크 항목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총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을 갖다 드렸습니다. 법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준비와 노력의 정도가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대표는 기본적으로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처분 이익경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상속 증여에 대한 관리,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준비를 통해서 덜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